원장님, 해외 의대 졸업하면 무조건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까요? 의대 졸업하면 결국 다 병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국내와 해외 의대, 특히 유럽 의대의 진로의 다양성의 차이가 나요. 한번 쫙 펼쳐보는 대해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SK 김성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학생들이 해외로 의대를 진학했을 때, 특히나 유럽 의대로 진학했을 때 졸업한 이후에 어떤 진로들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쫙 펼쳐보는 대해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의대라는 거는 여러분 전공은 없죠. 우리가 의학이라는 걸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유럽의 의대는 이게 유럽 연합의 표준 학제인데 6년 석사제예요. 그래서 이 6년 석사제 의대를 졸업하고 나면 얻게 되는 나의 타이틀이 무엇이냐? 메디컬 닥터라고 하는 MD 학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닥터는 우리가 박사와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그냥 MD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예요. 자, 그리고 이 MD라는 걸 취득한 이후에 그러면 진로가 다양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국내와 해외 의대, 특히 유럽 의대의 진로의 다양성의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자, 환자를 보는 의사를 우리가 임상을 하는 임상의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임상의만 의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 한국은 이 임상의 외의 진로는 다양하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냥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와 달리 해외 의대 출신들에게 또 하나의 강점, 장점이 될 수 있는 진로는 무엇이다? 연구개발 분야예요. 사실 연구개발이라 그러면 무언가 굉장히 따분해 보이고 조금 지루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일하는 것과 거대 기업들, 다국적 기업들이 뒷받침이 되고 전 세계에 걸쳐서 여러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하는 쪽을 고르라 그러면 당연히 이쪽이 훨씬 더 그 규모가 비교할 수 없게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뭐 제약회사도 있지만 우리가 그 외에 사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 개발, 또 소재 개발, 또 우리가 유전학적인 부분 어마어마하게 그 분야가 넓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일단 제가 쫙 펼치면서 어떤 진로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자를 보는 의사를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유럽 내 어느 지역에서 우리가 의사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 의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해외 의대를 졸업해서 한국으로 오려고 했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이 경우에는 무조건 KMLE 또 그중에는 이 좋은 병원의 인턴과 레지던트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보통 GPA라고 하죠. 전적 대학의 성적이 중요한 경우들도 있어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USMLE라고 하는 미국 의사면허 시험, 그러니까 United States Medical License Exam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착각하시는 건 이게 성적이 있고 좋다고 해서 바로 미국 가서 취업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내가 대학을 다니는 동안 또는 졸업 직후에 어떤 경력들을 쌓고 이 경력을 이용해서 소위 졸업 후에 공백 기간, 보통 갭이어라고 그러죠. 이 갭이어가 없이 미국에 지원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자, 그 다음에 유럽 국가 내 대부분들 우리가 유럽 연합 안에 EU 연합 안에 국가들이겠죠. 이 국가들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럽 내에서 6년 석사제를 졸업한다? 그러면 따로 면허 시험을 다시 봐야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일할 국가의 언어 능력 또 공인된 언어의 성적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여러분들이 이 의대 기간 동안 어느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각 국가의 장단점, 학교의 장단점, 그리고 준비 시기들이 다 달라집니다. 이제는 이쪽으로 좀 넘어와 볼게요. 연구개발 좀 생소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는 의대를 나와서 내가 다시 또 다른 어떤 기관에 속해서 연구자로서의 삶을 산다,
참 뭔가 생소한 얘기예요. 국내는 이런 루트가 활성화가 돼 있지 않고 가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은 가장 좋은 장점이 뭐냐면 의대를 나온 이후에 어느 국가를 가던 면허 시험을 또 봐야 되거나 경쟁을 하면서 환자를 봐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걸로부터도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취업을 해서 자리를 잡는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다국적 기업들과 협력을 하는 협력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갈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연구 개발을 하는 거는 우리가 석사 학위를 학부를 졸업하고 나면 받게 되는 거니까 이 이후에 일반적으로는 다시 뭘 한다? 박사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박사 과정을 거쳐서 박사 학위를 수료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MD, PhD라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생화학 같은 분야들을 박사 학위를 받고 나면 의대 출신의 생화학자 갈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전공의 조합이에요. 또 하나의 옵션은 뭐냐면 의대를 졸업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임상의 활동을 일단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레지던트가 된다고 쳐요. 그리고 보통 레지던트를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전문의 시험을 보죠. 이거는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전문의 시험은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학회들이 주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학회가 주관하는 보드 익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드 서티파이드가 됐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일부의 사람들은 다시 박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 그래서 연구개발 쪽으로 가기도 해요. 이것도 역시 물론 우리가 MD, PhD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쪽은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 후 과정까지 연계를 하면서 아주 좋은 연구실들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리를 잡는 속도가 빨라지죠. 그런데 이쪽은 중간에 우리가 임상 경험을 한 번 더 쌓잖아요. 만약에 정말 전문의 자격까지 취직하게 된다 그러면 이 스펙은요, 여러분 정말 지구 최강의 스펙이 됩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곳들도 너무 더 많아지고 훨씬 더 연구개발 분야에서 높은 위치까지 갈 수 있게 되고 그 누구보다도 높은 연봉과 또 직책을 보장받는 길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쪽의 길은 국내보다는 특히 유럽, 왜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제약, 바이오메디컬 이쪽은 워낙에 붙어도 스위스, 독일, 또 영국 이런 이제 유럽계 회사들의 아주 잔치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에 연관된 여러 가지 대학원들 그리고 갈 수 있는 회사들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진로 선택에 고민을 해봐라 라고 많이 추천해 주는 편이고 실제로 지금 스위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쫙 한번 펼쳐봤는데 이렇게 쭉 펼쳐놓아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의치약대를 해외로 간다는 것은 학교가 목적이 아니라 뭐다, 졸업 이후에 이런 길들을 가기 위한 첫 단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의 일들을 자신 있게 조언해주고 데이터로서 증명해줄 수 있는 곳, 글쎄요, 한번 여러분들이 전국의 여러 유학원, 입시학원 이런 데를 찾아보시더라도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는 곳은 저희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자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런 얘기 쫙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이 요즘 상담 신청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제가 하나 자신 있게 권해드리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상담 신청을 주시기 전에 많이 들어보시고 오세요. 여러 군데 얘기들을 듣고 와보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 쪽으로 와보시면 저희가 하는 얘기들의 장단점 그리고 왜 저희가 이런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여기까지 간단하게 얘기 마치도록 하겠고 궁금한 점 있으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닿는 한, 에너지가 닿는 한 많은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할 겁니다.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